안녕하세요, 로테스트입니다. 저희는 오늘 KG 모빌리티가 정말 오랜만에 내놓은 픽업트럭 무스 EV를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이 차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KG 모빌리티의 5번째 픽업트럭이기도 하고요, 국내 최초의 모노코크 픽업트럭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신차인데 오늘 서울에서 양평까지 왕복하면서 무스 EV의 장단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공개 행사는 이미 대략 한 달 전에 있었어요. KG 모빌리티 본사에 가서 직접 차를 둘러보고 왔고, 그때 실물을 봤을 땐 디자인이 꽤나 멋있고 생각보다 장점이 많고 디테일이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토레스 EVX의 픽업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얼굴만 봐도 보닛의 모양이나 주간주행 등 헤드램프 모양까지 똑같죠. 이 점선으로 이루어진 주간주행 등 밑으로 내려가면 그제서야 디테일이 좀 다른데, 가운데 부분에 블랙 컬러 범위를 확 넓혀서 조금 더 과격한 인상을 연출했고요. 토레스에서부터 적용했던 여러 가지 컬러 파츠를 통해서 나름 이 도로에서 이 차가 움직일 때 디자인적 포인트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견인 고리가 있을 것 같은 그 빨간색 장식 있죠. 이 부분이 무쏘 EV의 얼굴에서 가장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헤드램프 성능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토레스 EVX와 램프 모듈은 같은데 광량도 더 키우고 좌우 조사각을 훨씬 더 넓혔다고 해요. 그래서 야간 시인성이 개선됐습니다. 사실 앞부분만 보면 이 차의 덩치를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때 딱 옆에서 정측면에서 보면 나름 이 차도 꽤 큰 차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차체 길이랑 휠베이스가 정확히 무쏘 스포츠와 무쏘 칸 사이에 위치합니다. 나름 전장이 5.2m에 가까운 차예요. 휠베이스는 3150mm고요 또 다른 특징은 옆에서 봤을 때 캐빈의 범위가 꽤 커 보입니다. 그래서 무쏘 EV는 실내 거주 공간에 확실히 신경을 쓴 차다라는 걸 가늠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데크 공간이 작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픽업 트럭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공간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합니다. 옆모습에서도 디테일이 꽤 많죠. 이 팬더 가운데에 콕 박혀있는 마치 결속하는 고리 같은 디테일이 있고요. 또 C필러 쪽을 보시면 굉장히 큰 손잡이가 있습니다. KG 모빌리티의 설명에 따르면 이 손잡이를 실제로 도구로서의 용도로 쓴다기보다는 조형물? 이런 느낌으로 강조를 하시던데, 그래서 그런지 보기에는 이쁜데 손으로 딱 잡았을 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그런 손잡이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뒷바퀴를 밟고 짐칸으로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잡기에는 딱 좋습니다. 다음은 뒷모습인데 저는 이 뒷모습 완성도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놀랐습니다. 픽업 트럭들이 리어램프 디자인만큼은 투박하게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글래디에이터 같은 차만 봐도 그냥 직사각형 램프 하나 딱 붙여놓은, 심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픽업 트럭이니까 어울린다 라는 느낌의 램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도 무쏘 EV는 가운데 X자형 그래픽도 넣어놓고 그 램프 자체의 굴곡도 아주 섬세하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범퍼 아래쪽으로는 나름 스키드 플레이트 장식도 넣어놓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드디어 범퍼 양쪽에 달린 스텝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그 차만 해도 기본형에는 양쪽에 순정 스텝이 없었습니다. 추가 액세서리를 달아야만 왼쪽 범퍼 아래다가 스텝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무쏘 EV는 다른 브랜드들 픽업처럼 드디어 순정 스텝이 생겨서 이 트렁크 패널을 닫고 있을 때도 짐 공간에 접근하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휠 사이즈는 17인치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신차 중에 17인치만 나오는 차를 본 적이 있나 싶어요. 사실 경차에서는 17인치가 기본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요즘은 소형차만 하더라도 18인치까지는 쓰잖아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이 차에 큰 휠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비율이 어색해 보인다거나 외관상 뭔가 아쉽다거나 하는 느낌은 생각보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17인치 휠에 두꺼운 타이어를 끼우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의 이미지와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다음은 인테리어입니다. 근데 사실 인테리어는 말씀드리기에 딱히 없습니다. 불과 제가 몇 주 전에 탔던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다른 점이 거의 없어요. 그 차와 다른 점은 이 스티어링 휠인데, 이건 이전에 액티언에 먼저 적용됐었던 육각형 스티어링 휠이고요. 스티어링 휠 외에는 그냥 컬러나 소재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일체형 모니터나 이런 플로팅 타입 콘솔, 전자식 기어 레버, 또 대시보드 디자인, 이런 것들 전부 토레스 EVX, 액티언, 마지막으로 무쏘 EV까지 전부 함께 쓰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KG 모빌리티 차라는 인식은 심어줄 수 있겠다만, 외관을 보여주지 않고 인테리어를 먼저 보여줬을 때는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알아차리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의 휠을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오토홀드 버튼만 좀 어디로 뺐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기 있을 만한 가치가 있나 싶어요. 오토홀드는 뭐 콘솔 쪽이나, 사실 이건 모니터 안에만 넣어놔도 될 것 같고, 오토홀드를 꺼놓는다고 해서 시동을 다시 걸면 다시 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손이 이렇게 자주 닿는 곳에 넣을 필요가 있나 싶고요.
또 하나 오늘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인데 헤드램프를 끄는 버튼을 없애셨대요. 완전히 자동으로 차가 알아서 주변 광량에 따라서 램프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해놔서 적어도 무쏘 EV는 이제 스텔스 차는 없습니다. 이 기능은 정말 다른 브랜드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무쏘 EV에 처음 적용된 옵션인데, 옵션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개선품이라고 할까요? 제가 지난번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시승할 때도, 그 전에 액티언을 시승할 때도 컵홀더가 너무 얕아서 물병이 너무 잘 쓰러진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아래쪽으로 더 팠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이 콘솔 자체의 금형을 바꾸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컵홀더 안에 플라스틱 부품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기존 컵홀더에 끼울 수 있어요. 사각형을 원형으로 만들어주고 내경도 더 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물병을 일부러 꽂아놨거든요. 이전보다 확실히 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레스나 액티언에도 또 들어가냐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건 꼭 추가 액세서리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차의 실내 디자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지향점이 확실합니다. KG 모빌리티에서도 직접 도심형 픽업 트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심에 조금 더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들이 신체 조건에서도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오프로드나 레저 활동을 고려했다면 지상고나 진입각, 이탈각을 이 정도로 세팅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상고가 187mm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타스만 시승하고 왔는데 엑스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지상고가 252mm였죠. 확실히 차에 탑승하는 난이도부터 달라요. 타스만은 정말 차에 올라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무쏘 EV는 기존의 토레스나 액티언 이런 차들을 탈 때와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지상고가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입각과 이탈각도 엄청나게 확보를 하진 못했고요. 그만큼 험로 주행 능력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도심에서 이 차를 탄다고 생각하면 타고 내리기 쉬운 게 더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쏘 EV는 싱글 모터 전륜구동, 그리고 듀얼 모터 4륜구동,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옵니다. 먼저 출고되고 있고 지금 타고 있는 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207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4.7kgm입니다. 정말 무난하죠. 우리가 전기차에 기대하는 기본 스펙이 기대치가 이제 많이 높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차의 출력, 토크는 일상용으로 주행하기에는 딱 알맞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밟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느릴 수도 있어요. 주행 모드가 에코와 스포츠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거든요. 시속 60km에서 가속 페달을 쭉 밟아보면 등을 떠밀어주는 느낌은 분명히 나긴 하는데, 도심에서는 추월하기에 딱 좋은 속도, 그리고 고속에서는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순간 가속을 보여줍니다.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가속해 볼게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전기차들은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갑자기 뒤에서 빵 때리는 듯한 충격까지 만들어 주거든요. 무쏘 EV는 그 정도까지 다이나믹한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주행 속도를 높여보니까 출력이 그렇게 아쉬울 것 같지는 않네요. 고속도로의 추월 과속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고, 출력이 중요하신 분들은 아마 무조건 4륜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4륜의 성능이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최고 출력이 414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69.2kgm인데 과연 KG 모빌리티가 이 엄청난 토크를 제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운전자도 이 토크를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전륜구동 기준 400km고요 지금 제가 32분을 달렸고 27km를 이동했습니다. 이때 평균 전비가 지금 kW시당 6.2km거든요 일단 전비 자체는 복합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토레스 EVX 때도 그랬는데 전비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승차감은 확실히 모노코크 프레임의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모노코크 SUV들과 비교하면, 가령 같은 집안의 토레스나 토레스 EVX 이런 차들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아쉬운 정도인 것 같은데, 프레임 바디 픽업 트럭과 비교하면요, 그 프레임 바디 모델들은 지울 수 없는 그 충격이란 게 있잖아요. 같은 굴골을 밟아도 조금 더 투박하게 들어오는 그 특유의 진동을 없앨 수가 없는데, 적어도 무쏘 스포츠를 타면서 종종 느꼈던 그 불쾌한 진동들은 일단 이 차에서 느낄 수 없습니다. 결국 도심형 픽업 트럭이라는 타이틀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승차감이 될 것 같아요. 일상용으로 타기에 전혀 문제 없다, 괜찮다. 다만 지금은 도로가 별로 안 좋은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는데, 최근에 KG 모빌리티가 출시했던 다른 SUV들처럼 얘도 잔진동에는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2열에도 1시간 정도 타고 이동을 했는데 뒷자리 승차감도 괜찮습니다. 1열보다 약간 디테일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다만 2열에서 아쉬운 건 이 시트 형상이 승차감에 비해 아쉽습니다.
딱 앉았을 때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바닥도 너무 평평하고 등받이도 안쪽으로 깊게 파여있는 타입까지는 아니어서 약간 몸이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대신에 공간은 진짜 괜찮습니다. 머리 공간은 기본적으로 너무 좋고요. 픽업 트럭의 가장 큰 단점, 특히 무쏘 스포츠에서 아쉬웠던 점이 차 크기 대비 뒷좌석 공간이 좁았다 였는데, 이번엔 뒷좌석 무릎 공간까지 확보를 하면서 2열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작동하는 건 아니고 쿠션이 슬라이딩 되면서 등받이가 기울어지는 그런 구조의 시트거든요. 이 등받이의 최대 기울임 각도가 32도입니다. 그래서 국내 픽업 트럭 중에서는 최대 각도고요. 타스만이 30도인데 딱 2도 차이로 이겼어요. 그래서 등받이를 가장 기울이면 정말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는 뒷자리에 가족들을 태워도 무쏘 스포츠를 탈 때보다는 덜 미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추가로 2열 시트 등받이는 접을 수는 있는데 이 쿠션을 들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보통 픽업 트럭들 보면 쿠션 밑에도 수납 공간을 추가로 넣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무쏘 EV는 그 기능은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급하게 차선을 바꿀 때의 느낌도 특유의 뱀처럼 움직이는, 앞이 들어가고 뒤가 따라 들어간다는 느낌이 분명하게 들었던 무쏘 스포츠보단 훨씬 개선됐습니다. 모노코크 프레임을 쓰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자꾸 토레스 EVX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휠베이스가 더 길어졌잖아요. 토레스는 기본적으로 전장 대비 휠베이스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행 안정감이 약간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무쏘 EV는 휠베이스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직진 안정성을 포함한 전체적인 운동 성능 면에서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소음은 날씨마다 변수가 크긴 하지만 토레스나 액티온보다는 바람 소리가 더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앞뒤 창문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닙니다. 한 장의 유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픽업 트럭은 원체 공기저항 성능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 특징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 타면요, 이 뒷유리가 머리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와류가 생기면서 추가적인 바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게 승차감이었는데, 승차감만 따지면 기본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 차의 장점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트림이 두 가지잖아요. MX와 블랙 엣지. 저희가 배정받은 차는 블랙 엣지인데 MX 트림을 구매하셔도 기본으로 들어있는 옵션이 꽤 있습니다. 1열 열선이랑 통풍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기본 사양이고요. 시트 천연 가죽 패키지나 알파인 오디오, 그리고 선루프, 이런 것들을 추가 옵션으로 빼놨습니다. 다른 픽업 트럭들과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픽업 트럭은 적재 공간의 능력, 그리고 견인할 수 있는 무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일단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은 500kg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패널을 열었을 때 그 패널이 버틸 수 있는 무게가 200kg이기 때문에 성인 2명 정도는 충분히 걸터 앉을 수 있다고 하고요. 적재 중량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건 견인 하중입니다. 다른 프레임 바디 픽업 트럭들을 보면 타스만이 3.5톤, 그리고 무쏘 스포츠와 칸이 3톤입니다. 반면에 무쏘 EV는 1.8톤, 범위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사륜구동과 전륜구동에 상관없이 이 차의 모노코크 프레임이 버티면서도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의 무게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끄실 분들은 1.8톤이라는 숫자를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무쏘 EV만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강점은 유지비겠죠. 차값 자체가 절대 저렴한 모델은 아닙니다. 4천만원 중후반, 블랙 엣지 같은 경우에는 5,05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기본형인 MX 트림에다가 서울시 보조금까지 더하면 800만원 이상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상공인만을 위한 혜택까지 적용이 되면 최저가 기준으로 3,3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고정이죠.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간 28,500원만 내면 되고요. 결국 내연기관 픽업 트럭들보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충전요금. 이건 역시 가정이나 직장에 충전기가 있냐 없냐, 이 부분부터 따져야 되긴 해요. 만약에 충전기가 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가솔린 픽업 트럭 대비 유류비 효과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픽업 트럭이 워낙 기본적으로 무거운 차라서 아무리 효율이 좋은 내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연비가 좋지 않거든요. KG 모빌리티에서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차를 5년 동안 운영했을 때 타스만 대비 약 1,50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저는 1년 단위로만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5년으로 길어지니까 그 금액적인 부분이 확실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추천 트림을 한번 짜봤는데요, 저는 MX 트림에다가 천연 가죽 시트 패키지, 3D 어라운드 뷰, 알파인 오디오까지 해서
5,042만 원에 맞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과 서울시 보조금을 적용하면 4,204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최상위 트림인 블랙 엣지는 컬러에 대한 선택권이 너무 줄어듭니다. 익스테리어는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밖에 없고요. 특히 실내가 지금처럼 블랙 원톤으로 바뀌어요. 다만 이 시트, 이 스웨이드 퀼팅 시트만큼은 차별화 포인트긴 한데, 저라면 그래도 조금 더 화사한 컬러의 실내를 고르겠습니다. 그레이 컬러나 브라운 인테리어 좋거든요. 그러한 구성을 위해서 MX 그리고 천연가죽 시트 패키지 이렇게 골랐고요. 이 천연가죽 시트 패키지를 안 고르시면 블랙 인조가죽만 들어갑니다. 이 옵션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추천드리고요. 3D 어라운드 뷰는 이 차의 덩치를 감안했을 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 조금 더 나은 음질을 확보하려면 알파인 오디오까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시승 시간이 전부 끝났습니다. 총 45.4km를 이동했고요. 최종 전비는 킬로와트 시당 6.3km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승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짧고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이 차 구매할 만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 환경이 좋은 분들, 그리고 전기차와 화물차의 혜택을 모두 누리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단순히 이 차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분들까지도 아마 직접 이 차를 경험해 보시면 호감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산 픽업트럭 시장에 또 다른 신선한 선택지가 생긴 것 같아서 저는 가장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차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